이거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그 어린이 친구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이거를 먹는 다이어트가 또 유행을 했어요. 뭔가. 뭐지? 이상을 먹나? 흙 먹어? 뭔가 촌충 다이어트. 기생충. 옛날에 있었다. 있었어요. 뱃속에 회충 많으면 살안찐다고. 맞아요. 실제로 1930년대 당시에 미국의 오페라 가수였던 마리아 칼라스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퍼먹어가지고 95kg까지 쪘어요. 촌충 다이어트 덕분에 40kg까지 쭉 뺐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너도 나도 촌충도 팔고 촌충 있어요, 촌충 3마리. 이런 식으로. 뱃속에 촌충과 같은 회충이 있으면 사람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를 회충이 가져간다. 그래서 살이 안 찐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일본의 여성들이 약간 그 유행하듯이 한테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근데 걔 아무리 많아도 쌀 한 톨 정도만 먹는데요, 하루에. 먹는 양이. 양이 해충이요? 정도가. 네, 해충이. 아무리 많아도. 배신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안 죽이고 막 그랬는데. 키워줬는데. 네, 유사과학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엘비스 프레슬리. Are you lonesome tonight?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진정제를 맞고 잠만 자는 그 혼수 상태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우, 큰일 나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항상 새로운 다이어트법이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때 나왔다가 사라진 다이어트 방법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원푸드. 원푸드 그렇죠.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그렇죠. 원푸드 다이어트 80년대 때 이제 무조건 굶는 방법과 함께 유행을 했는데 시작은 영국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해요. 사과 식초와 이제 물만 마시고 자기 말에 따르면 88kg에서 57kg까지 감량을 했다 이건데 간편하고 살이 빨리 빠지면은 한계가 오죠. 또 뭐가 옵니까 이게? 요요. 요요가 오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또 고기만 먹고 살을 뺐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그 당시 이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는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황제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본사가 태평로에 있을 때 태평로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황제 다이어트 메뉴가 출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대 때 이 황제 다이어트를 진짜 처음으로 창시했던 미국 의사 로버트 애킨스 박사라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고기만 드십시오. 살 빠집니다. 했는데 이 양반이 2003년도에 자기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면서 아이고. 사실상 이 다이어트 방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뭐 수많은 다이어트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내 몸소리를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몸소리 텔러,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우린 다이어트를 해봤을까요? 우리 희연. 아주 미친 듯이 다양하게 했죠. 어떤 거? 별거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굶기만 해도 금방 빠지잖아요. 숨만 쉬어도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운동 빼곤 다 해봤어요. 운동은 너무 싫으니까 운동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 근데 정말 뺄 때까지는 몸한 방법이 다 들어가도 유지한 운동이 제일이라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이제 크게 성공하지 못했겠구나 느낌이. 근데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득 딱 떠올랐어요. 예전만 해도 다이어트 하면 여성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네. 어떠한 암컷도 뭐 그 치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치장은 오로지 수컷의 몫이잖아요. 공작새라던가. 네. 사실 다이어트가 생각해보면 본능이거든요. 생존 욕구. 뭐 할 때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하냐면
소개팅 할래? 맞아요, 맞아요. 이성에게 잘 그렇죠. 소개팅 할래? 그러면 당연히 나 다이어트 좀 하고 소개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 종족보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거기에 기반이 뭐겠어요? 성욕이에요. 이 성욕이라는 건 배출의 욕구거든요. 네. 그래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잘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 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결국은 본능적인 영역인 성욕, 배출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걸 통해서 종족 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졌어요. 재미난 관점이네요, 네.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쥐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람은요,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파민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천연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먹고 싫어하는 걸 안 먹고가 인간한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감정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도파민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그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 게 너무 싫어. 맞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어요. 살 안 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 안 쪄요. 저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니 이게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게 눕고 싶어지고 이게 기분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때 둔해지는 느낌이 싫대요.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면서 너무 부러워 그런 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좋아요. 도대체 이 식욕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뭔가 식욕을 느끼는 건 우리 몸의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호르몬.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배가 차면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렙틴.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은 배부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어디 갔죠, 걘?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렙틴에 대해서 잘 나오고 그리고 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또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 장내 유익균들이 그런 호르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준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도와줘요, 독실님. 네, 처음부터 사실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항상 렙틴이 너무 많이 펑펑펑펑 분비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먹어 이 몸이. 그러니까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어떤 그 저항성을 줄여주고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고 하는 것이 그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먹고서 그만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유산균을 먹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은 신석기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이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은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5,000년 전이면 언제인 줄 아세요? 맘모스가 살았을 때예요. 어머나. 진짜 그렇게 울었나요? 추정이 되고 있어요. 유산균의 효능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때가 언제인 거죠? 파스테르가 프랑스 의학자 파스테르가 초파리 빼고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고깃국 실험을 해갖고 알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파스테르가 유산균의 존재를 이제 발견을 했지만 이게 정말 좋은 거야라고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가치만 알았어도 정말 이제 파스테르가 어떻게 보면 요크루트의 아버지가 될 뻔했는데 우유의 아버지에서 그쳤어. 자기 연구소에 있던 러시아 미생물학자인 메치니코프가 그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그 노인들이 이제 100세 넘은 그 장수인들도 많더라. 해보니까 이제 평소에 불가리아인들이 요크루트를 많이 먹고 그럼 네. 요크루트 안에 뭔가 장수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최초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스테르에 가야 될 공이 자기의 그 제자였던 메치니코프한테 넘어가면서 그 현대
요크루트의 아버지는 메치니코프가 된 거죠. 아.